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상대 한문학과에 있습니다. 함영대라고 하고요. 제가 15분 동안에 그 다산과 관계돼서 할 것은 다산에게 삶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산은 위대한 어떤 학자, 또 뭐 아주 훌륭한 인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너무 위인 위주로 이해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다사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인간다운 어떤 삶의 경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음미해 볼 만한 것인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가 있는데요. 인간 다산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둘 것인가. 또 다산은 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의 저술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인간 다산은 자신의 절제, 다산이 마흔까지 잘 나갔고 마흔 이후에 유배를 갔으니까 실은 다산의 삶을 18년씩 세 번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20대 때에 공부해서 관직에 올라가서 관직 활동을 한 것이 한 18년 되고 또 다산이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한 것이 한 18년 되고 또 해배되어서도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게 한 또 18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18년 동안에 다산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다산은 자기 성찰을 상당히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산이 그런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꿈꾸었는가 이런 것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산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제 어떤 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난 역사 속에 묻히는 거인을 본다 이런 마음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그 다산의 고민과 삶의 곡절에서 그 진 면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은가. 실은 우리가 이제 위인을 찾거나 고전을 보는 이유는 그것이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런 것을 경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산 역시도 그런 측면을 조금 우리가 보는 것이 현대인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산이 유배를 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이 쓰기가 어려운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계형인 정약종은 참수가 된 상황이고 중령인 정약전과 자기가 이제 유배를 가면서 쓴 시예요. 그 한글로 번역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어머님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우리 가문 벼랑간 기울어져서 죽은 자 산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숨만은 겨우겨우 부지했지만 몸 전체는 서럽게도 시들었답니다. 해서 길게 이어지는 시인데요. 그래, 자기 삶의 국면에서 다산 역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삶의 불행이 너무 절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꾸밈 없이 아버님과 어머님 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쓴 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산 역시 한 개인의 삶을 또 이렇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수하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산은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을 자신이 인간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심을 자신의 저작에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다산이 보통 이제 경전 해석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학문의 토대를 닦고 그 경전 해석의 결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경세서를 쓰게 되는데요. 다산의 그 경전 해석 중에 가장 그 널리 알려진 책이 논어고금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논어고금주에서 다산은 그 논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논어에서 공자님이 했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질인자인데요. 논어를 읽어보면은 인자에 대해서 되게 공자 당신도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는 극히 복례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다산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를 섬기 효도하는 것이 인인께 거의 부자간이고 임금을 섬기하는 충성하는 게 인인이 군신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방식으로 그 고전의 그 핵심적인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국면에서 그것이 정당하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인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이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한 측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학문 방향에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 같은 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가장 천에서 의지할 데 없는 것도 소민이고, 소민은 이제 작은 백성이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천하의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사람도 소민이다. 그래서 요손일의 성현들이 서로 경계한 바가 바로 소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힘있고 약한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현들이 추구했던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경세서에서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국면이 많은데, 특히 다산의 이 보통의 삶, 보통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정택견이라고 하는 그 강진 출신의 무변이 이제 조선이 기본적으로 선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글 공부하는 선비보다 이렇게 이제 물을 쓰고 힘을 쓰는 무인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도 무인은 일반 독서하는 사보다는 조금 더 낮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이 정택경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떤 그런 힘을 쓰는 사람으로서 일반 그 민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 백성이나 저 백성이나 다 농사 짓는 백성이고 소중한 것은 백성이거늘 어찌 수령이 비천을 논하리요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해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산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 그것이 올바른 정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조금은 주제 넘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좀 청위가 낮은 사람의 말도 그대로 긍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산이 곡산부사를 할 때 이거 유명한 일화인데, 이계심이라는 분이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정부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아주 잡으려는 사람도 배치하고 하는데요. 이 곡산이 그런 문제가 많은 곳에 다산이 부임을 해 가니까 이계심이 바로 스스로 나와서 다산에게 그 어려운 백성들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이계심을 잡아들여라라고 하지만 다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체포하고 제주것을 다 물리치고, 그렇지 않다, 관이 밟지 못한 까닭은 백성들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잘하여 폐단을 들어서 관에 대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너처럼 이렇게 뭐가 문제라고 대드는 백성들에게 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관에서 천금을 주어서라도 사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옹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어떤 다산이 일반적인 위정자들이나 관리의 마인드하고는 좀 달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백성들이나 이런 소민이나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무엇인가 계기를 만나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다산의 삶 속에서 그런 국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산이 40대 때 이제 강진으로 가니까 천주쟁이라 몰려서 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을 때마저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산이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바로 사이제라고 하는 강진의 그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다산이 굉장히 아주 고생을 잔뜩 하고 아무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을 때 그 주막의 그 노파가 다산을 품어줘가지고 다산을 있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노파, 또 그런 어떤 향토민들에 대한 도움을 다산은 자신의 삶의 국면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경험해서 고맙다라고 그치지 않고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따뜻한 심성을 가진 백성들에 대해서 다산은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자신의 삶과 연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몇 개 올려놨는데요. 이 사이즈는 물론 다산 당대 것은 아니고 지금 최근에 만든 것인데, 이 글자는 다산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에 가면은 아주 주막을 제대로 만들어 놔서 강진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의 모습을 얽어 가지고 돼 있고, 실제로 여기 가면 막걸리도 팔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 한잔 했는데, 강진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가셔서, 지금은 굉장히 무슨 관광지처럼 돼서 느긋하고 좋은데 실제 다산은 여기에서 아주 유배 초기에 엄혹한 시기를 보냈는데, 그나마 이런 사이제에서 자신을 좀 높아로 인해서 조금은 더 조금 더 그 유배 생활에 안착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다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다산이
어떤 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했는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중시는 정약전인데요. 정약전은 흑산도에 이제 유배를 가 있어서 다산이 그 자신이 18년 동안에 강진에서 했던 저술들을 쓸 때 열심히 자기 공부하고 책을 남겨도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자신의 책은 정약전, 자신의 서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산이. 그래서 거기서 보이고 평을 듣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편지도 상당히 있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주인 노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인 노파가 뭐냐면 성인이 교화를 수립할 때에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서 성실은 아버지를 따르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낳기도 어머니가 낳는 것이고 키우기도 어머니가 많이 키우는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니까 좀 치우친 게 아니냐 하니까 다사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책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시초라고 했고 어머니의 은혜가 비록 깊지만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은 씨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씨를 내는 건 아버지니까 역시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가장 일반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라고 높아가지 않고 높아는 다시 얘기를 더 거둡니다. 영공의 말은 아직 미흡하다. 내가 그걸 생각해 보건대 풀과 나무에 비교하면 아버지는 종자고 어머니는 토양인데 종자를 땅에 뿌리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토양이 길러내는 공은 아주 큰 것이다. 라고 해서 어머니의 것을 어머니가 해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걸 듣고 다산이 너무 아는 체 한다. 주제 넘는 말이다. 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참 깊이 깨달았고 오히려 그 노파를 공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형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낮거나 소민이더라도 그것이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 뭔가 조금 나를 좀 깨우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아랫사람이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게 해서 자신이 형님에게까지 예란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노파의 말에 천지간에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미미한 의미를 바로 밥하는 노파가 발설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원용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다산이 민을 신뢰하고 또 민 특유의 그런 낙관성 이런 것들 굉장히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배움 자체에 있어서 다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국 그거는 민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산은 이제 유배를 간 다음에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는데 그러니까 편지 한 통을 쓸 때도 2번, 3번 돌아보아 가지고 만약에 이 편지를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흠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2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실은 다산의 편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재기발랄해가지고 칭찬할 때는 아주 지나치게 크게 칭찬하고 잘못한 걸 꾸짖을 때 오목하게 꾸짖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제들을 갖출 때에는 어느 누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전혀 흠이 없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꼬박꼬박 가르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 오니까 다산은 잘 나가던 시대를 조금 이제 발을 좀 뒤로 해서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많이 이제 그 성찰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호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호제라는 건 뭔가 지킬 숫자의 나오자인데 나를 지킨다는 것인데 이 수호제는 원래 큰형 다산의 큰형님의 집에 붙어 있던 이름입니다. 나는 이 말이 좀 웃기다. 그럼 원래 사람은 나고 나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나를 지킨다는 말을 굳이 그 당호의 현판에 쓸 게 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배를 오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하의 모든 만물은 지킬 것이 없고 오로지 나를 온전히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로 전환을 합니다. 나를 잘 지킨다는 것은 나 스스로의 어떠함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뭔가 미흡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잘 돌아보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일깨우는데요. 그러면서 수호제기를 새로 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킨다는 것이 가진 의미를 당연시하지 않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산이 유배
에서의 삶이 결코 그렇게 다산 삶 그 전면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러니까 다산의 관직이나 성취의 측면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지만 다산이란 한 인격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그런 계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산의 자기 반성의 결정판은 역시 여러분도 잘 아는 여유단기인데요. 여유단기에서 다산은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합니다. 이를테면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른다. 마음 내키는 대로 적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매섭게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날의 가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지만 비방은 홀로 많이 받았다. 아,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이니 내가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유배로운 처지에 젊은 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이를테면 겨울에 시내를 잘못 건너면 얼음이 깨져서 떨어지게 되죠. 또 사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게 여유인데요. 여유. 아주 자신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내 병을 고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자기 반성의 메시지를 내세우는데요. 이 여유단기를 읽으면 다산이 과연 얼마나 성격이 괄괄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또 반성할 때는 굉장히 이게 철저하게 반성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유배라는 어떤 삶의 계기가 없었으면 이런 길을 쓰거나 이런 자기 반성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산이 삶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한번 자기 반성에 있어서 철저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다산이 삶의 국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도 또 반성에는 철저했다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이게 여유당이고 이 안에 이제 사진 안에 이렇게 여유당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마제 여기 실학박물관 옆에서 오시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산 전체적으로 그 삶을 보면 다산 끝까지 민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꿈꾸었는데요. 그리고 민의 아이디어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정치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다산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국가적 아이디어를 내거나 계획안을 낼 때 국가의 큰 아이디어를 이렇게 밑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론인데 다산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민의 삶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그 관찰을 하고 또 그것의 민의 어떤 삶 자체의 국면에서 그 입장을 대면해 주고자 하는 방식에서의 경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그 삶의 계기 바로 다산의 유배라든지 유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산이 조금 더 다가가서 그 의미를 찾고자 했는 그 결과가 그런 계기들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은 요 전체에 대한 소개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다산학의 어떤 큰 의미라든지 다산이 가진 것의 유의미성을 설명을 할 때 무엇에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 다산 워낙 저술이 방대하고 또 그 아이디어들이 참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역시 무엇인가 학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경제적인 큰 국정을 기획할 때 그러한 기획이나 아이디어의 최종의 결과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누구의 것에 좀 더 고려하여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산에게는 바로 그 핵심 주체가 되는 민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어떤 옹호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우리는 다산의 학문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한 결과 만들어진 다산의 어떤 학문의 성과들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체득된 다산의 삶의 국면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